네, 오늘의 코인 어느덧 목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아나운서이고요.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과 함께 또 우리가 어떤 전략들로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엔 FOMC 회의 결과에 관한 발표가 있었고요.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들이 형성됐습니다. 일단은 이번 회차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추가 금리 인사에 관한 가능성들 여전히 대두되면서 뉴욕 증시가 낙폭을 했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겪기도 했습니다. 자, 국채 수익률 역시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세도 큰 흐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시면서 오늘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 살펴보시자면은 27,000달러 선을 그래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안도하는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이더리움도 어제 대비해서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 솔라나 코인의 시총을 앞섰었던 톤 코인이 지금은 살짝 내려앉으면서 다시 한번 솔라나 코인이 시총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코인은 0.06달러로 역시나 큰 변동성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에이다 코인 잠깐 보자면 현재 구간에서는 1.6%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0.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자,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지켜주는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파월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간밤이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퍼즈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바로 한번 나눠볼게요. 퍼즈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또 FOMC 회의를 좀 잘 지켜보셨을 텐데 퍼즈님 또 어떠셨나요? 지켜보시면서. 제가 잘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잠을 못 주무셨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별일이 없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좀 지켜봤는데 그냥 잘 걸. 그렇죠. 네. 충분히 아침에 확인해도 좋은 네. 내용들이었죠. 네, 그래서 좀 그런 후회가 조금 들었었고 그래서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좀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은 요 FOMC 요거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별다른 말을 한 건 아니 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뭐 악재가 될 만한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지난번 했던 얘기랑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냥 비슷하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근데 이제 딱 3시가 땡 하자마자 파월이 연설을 시작한 직후에 그 달러 인덱스가 오른 게 아니고 딱 3시가 땡 한 직후에 바로 달러 인덱스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파월의 멘트보다는 그 점도표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도표 관련해 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점도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점도표를 보시는 방법이 어렵진 않은데 이게 보면 요 아래를 보면 이제 연도가 되어 있어요. 이제 2023년 말에는 뭐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거의 위원들이 점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23년, 24년, 25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해서 그 올해 말에 지금 여기 있는 요 칸에 찍은 사람들은 동결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칸을 찍은 사람은 한 번 정도 25bp 정도 인상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올해는 올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요 FOMC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더 올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난번 뭐 FOMC 회의록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올해 말은.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또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조금 더 낮게 보는 추세에서 조금 더 높게 보는 그런 추세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영향들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내려가는 걸 좀 기대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동결.
사실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했던 게 아니었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나왔었고, 그래서 그거를 기대했다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올라간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트에도 거의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FOMC 요 금리 발표 전에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시장이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냥 동결로 마무리되려나? 점도표 보니까 점도표에 딱 찍힌 거 보면은 좀 동결로 마무리되는 게 추세가 좀 이렇게 많으면은 확실히 좀 동결로 갈 것 같은데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고 FOMC 위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동결로 끝날 것 같은데 나는 기대감으로 떨어졌다가 요렇게 길게 녹색이 나온 요게 이제 3시거든요, 딱. 그래서 요때 바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전도표를 보고 FOMC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따라서 금은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금은 이제 발표 직전에 올라갔다가 요 발표 직후에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은. 그래서 완전히 금이랑 달러는 다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떨어지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3시, 4시, 이게 3시고 이게 4시예요. 그래서 어쨌든 떨어지긴 떨어졌었는데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떨어지긴 떨어졌었는데 금처럼 완벽하게 반대로 간 건 아니었다. 그렇네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별 영향이 없었지만 네, 나스닥은 아주 박살이 났죠. 맞아요.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막상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크게 없네요. 네. 솔직히 말하면 파월 말 누가 믿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파월 말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FOMC 요 의원들 같은 경우 전도표도 매번 이렇게 바뀌어요. 그냥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막 이렇게 뒤집는 게 네. 좀 누가 사실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좀 휘둘리신다기보다는 앞으로 나오는 좀 CPI 지수나 이런 지수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파월은 좀 2%를 약간 원하는 것 같아요. 집착합니다. 네. 2%를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멘트는 다 그냥 원론적인 멘트였어. 그래서 아직 모른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뭐 여차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멘트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가요. 그래서 이 빨간색 추세선을 지지받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선 근처까지 갔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지받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의 추세가 꺾이려면 이 빨간색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언제 떨어질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는 한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부분 좀 염두해 두시고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조금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간밤 파월의 연설이 있고 나서 사실상 뉴욕 증시가 크게 요동치긴 했었는데 비트코인 시세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역시나 달러 지수죠. 현재는 105.52달러인데 거의 106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냐가 우리 시장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월은 여전히 2%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목표치로 두고 그 수치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월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2%의 목표치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없다라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의 스탠스들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지나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는 흔들리긴 했지만 또 그 흔들린 폭을 반납하고 다시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퍼즈의 포트폴리오를 또 보면서 어떤 변동성이 좀 있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퍼즈님은 일단은 현금화 전략이 좀 있으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변동성이 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전 그대로고 사실 그대로? 이제 원래 요거를 제가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한동안 안 보여드렸어서. 요즘에 못 봤어요, 그 네, 맞아요. 그래프를.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옆으로 횡보만 하니까 사실 이제 매매 전략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 뭐 시장 요 상승률이나 이런 거 비해서는 사실 좀 월등하긴 한데 이걸 지금 뭐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여기 보면은 여기 현금 비중이랑 비트코인 비중, 이더리움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금 비중은 39.7%.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30.5%,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15.5% 이렇게 지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같은 그 현금 이제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현금만을 조금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한 40에서 50 정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실제로 40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일부 더 매도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더 높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 비트 이더의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의 비중들은 여전히 낮아요. 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더라도 도미넌스 요새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제 50% 넘었다고 기사 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올해로만 봤었어도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비트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이 요때입니다. 요때 이후로 비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는 떨어질 때 비트가 덜 떨어지고 올라가면 비트만 올라가고 이랬단 소리예요, 결국에 말하면. 그래서 그 알트코인들을 보시면은 좀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비트는 이렇게 올라간 뒤에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뒤에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와 있지만 이렇게 와 있는데 그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저점을 계속 갱신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최근에 들어서 뭐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펌핑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다가 반등해가지고 이만큼 올라온 게 다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비트 비중이 많으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이라도 비트로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다. 그러셨죠. 네,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들으셨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해서 그 물론 듣기 싫죠. 내가 갖고 있는 내 판단으로 인해서 코인을 사는데 그 코인이 안 올라가고 비트코인 사라네? 그쵸. 듣기 싫다는 거 인정해요. 저도 그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 내가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도 저도 듣기 싫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좋은 말만 들으시고 시드는 녹아내리고 이런 걸 그쵸.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선택도 존중해요. 네, 누군가는 어쨌든 이 시장에 손해를 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수익을 거라서. 얻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본인 마음이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좀 시드가 좀 보존이 될 것이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시드가 녹아내릴 것이냐, 본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강하게 또 혼내시네요, 우리 네네네. 시청자분들을. 네, 해서 아니 여전히 마음 네. 아프신 분들입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좀 짜증내는 거 왜 그러냐면 네. 최근에 막 그 뭐 곧 상폐되는 코인 막 매매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막 그 펌핑 막 해가지고 하이파이나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 급등한 다음에 급락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물리는 거 보면 제가 아주 속상하죠.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사실 꺾일 때가 됐는데도 안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으로 지금 와서 이제 옮기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추세가 좀 파악되는 대로 제가 좀 매매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을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금을 일정 부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한 40까지는 힘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코인 100%라고 하시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당분간 알트코인에 관해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고 그 현금으로 비트코인에 관한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그 포트폴리오를 지키셨던 분이었다면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좀 건재하게 계좌를 유지하고 계실 텐데,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퍼즈님이 짜주시는 시나리오들 잘 참고하셔서
있어서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야 할지를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전략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 비트코인 시나리오는 크게 변동이 되거나 그런 건 딱히 없는 건가요, 퍼즐님? 네, 없습니다. 비트코인 시나리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대로고. 그대로.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상승 무조건 상승을 보는 것도 싫어요, 저는. 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하락을 보는 것도 싫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상승을 외치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네, 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떨어지니까 지금 사지 마세요. 떨어지니까 파세요. 라고까지만 말하면 너무나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뭐 1년, 2년 정도 봤을 때는 뭐 전고점을 당연히 가뿐히 넘고 뭐 한 15만 달러, 뭐 많게는 25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높으니 떨어지면 뭐 이런 부분에서 산다던가 안 그러면 생각한 만큼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33,000을 터치했을 때 다시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떨어진다고만 하는 거는 진짜 저는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사요. 지금 사서 물려요. 만약에 떨어져서 물린다 하더라도 사실 1년 반감기 이후에 뭐 1년, 2년 지나면 당연히 수익권을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안 사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안 떨어졌다 올라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못 산 상태에서 불장을 맞이한다?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그래서 네. 뭐 공포감을 조장해서 뭐 이득을 얻을 사람이 분명 있겠지만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사서 나쁠 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물론 저는 현금화를 한 다음에 이 현금화를 가지고 좀 대응을 하자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좀 그런 거 없이 지금 사냐 파냐 둘 중에 하나만 딱 고르라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제가 이제 자료 갖고 왔으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보고 네. 싶었어요. 네. 한번 설명을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일반적으로 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아마 요거 3개 정도로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을 겪었는지, 그다음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는지, 혹은 상승 추세로 전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락 추세가 끝났는지 요 정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도 손익비가 괜찮은지 요 정도로 어쨌든 파악을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만 먼저 볼게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요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84%를 겪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80% 넘게 조정을 겪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런 다음에 여기 저점에서 요 위에까지 이제 21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한 22배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22배 정도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77%가 떨어졌습니다. 네, 해서 평소보다는 덜 떨어진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정장이나 지지난번 조정장 같은 경우에는 80% 넘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77%밖에 안 떨어진 것도 맞는데, 근데 그만큼 덜 오르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네, 이걸 좀 참고하셔야 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0%가 올랐단 말이에요. 저점에서부터 2배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나서 지금 여기 고점을 찍고 한 15%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완전 고점에서부터는 한 60%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해서 단순히 이제 요것만 충분한 조정을 겪었냐 안 겪었냐만 따져보면 저는 충분한 조정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해서 이 정도면은 글쎄 이게 충분하게 겪지 않은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영원히 가기를, 그러니까 영원히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제 생각에 그냥 나스닥이나 주식 쪽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우상향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과거의 패턴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쪽으로는 더 좋아지고. 맞아요. 네. 그건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인했을 때는 충분한 조정을 겪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요거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나? 에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번이 아니고 지난번 이제 하락장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
를 처음에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도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겪었지만 이게 코로나 때 해서 요 정도 조정을 겪고 나서는 횡보 추세, 그다음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여기를 뚫고 올라오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요번에 요거를 대입해가지고 살펴보면 지금 차트는 요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두 번 정도 끝나고 나서 물론 조정을 겪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요거를 뚫고 올라온 요 타이밍 때, 요 라인 뚫고 오는 타이밍 때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횡보 추세로는 전환이 되지 않았나, 하락 추세 정도는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아 지금이 어느 정도 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번 본인이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봐야 되는 게 이제 손익비가 괜찮은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볼 건데 자. 요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매수를 했을 때, 지금 매수를 해요. 지금 매수를 했을 때 그 타겟을 전고점까지만 잡은 거예요. 왜냐면 보수적으로 전고점을 뛰어넘을 거라는 건 알죠. 사실 뭐 아무나 자꾸 물어봐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을까요? 네. 안 그러면 뭐 본인이 블랙록보다 더 똑똑하면 그렇죠. 네,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고점을 뛰어넘을 건 명확한데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전고점을 타겟으로 잡고 그다음에 손절이나 안 그러면 뭐 손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영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빵원, 네, 아예 비트코인이 사라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손익비를 따져보면 이게 한 2대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5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2대3 정도 되면은 썩 좋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1대2 정도는 돼야지 사실 비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대2나 1대3 정도. 근데 이거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영원이 될 가능성, 네,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가 될 가능성까지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한 1,000달러까지도 좀 약간 오반 것 같고 한 10,000달러까지만 떨어진다라고 해도 손익비가 사실 1대2가 넘어갑니다. 해서 전고점까지만 타겟으로 잡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영원으로 떨어진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도 지금 돈을 넣는 게 낫냐 파는 게 낫냐라고 물어보면 넣는 게 나아요. 요거만 봐도.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가서 이제 손실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 영원이 되는 건 그냥 똑같이 해놓고 요거는 이제 그 금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랑 비교해가지고 제가 차트를 그려놓은 건데 이게 한 17만 달러, 16만 달러 간다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도 이게 이제 손익비 같은 경우는 1대5 정도가 됩니다. 저는 요게 최소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금액대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타원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요대로만 가도 16만 달러, 17만 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지금 들어가도 손익비가 1대5다. 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내가 투자하면 이 1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거나 영원이 되거나. 네, 그래서 그 어쨌든 본인이 가진 돈을 전부 다 투자할 건 아니니까 그쵸.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돈이 뭐 2억 원이 있어. 그럼 그 중에 1억 원을 지금 투자해. 그러면 내 돈이 이제 뭐 7억이 되거나 아니면 1억이 되거나. 네, 1억 내가 지금 돈이 2억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베팅을 해볼 만한 자리인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한 25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25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손익비가 1대8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영원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손익비는 더 좋아지는 거죠. 뭐 한 1대 한 20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만 따져봐도 지금 사냐 파냐 뭐 뭘 내가 롱포지션 들어가냐 숏포지션 들어가냐 뭐 이런 걸 선택한다라고 친다면 지금은 갖고 있는 게 혹은 사는 게 맞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횡보하거나 안 그러면 뭐 현금화를 해가지고 뭐 뒤 아래 사거나 이런 대응을 제외하고 지금 딱 선택해야 된다면 지금 롱포지션 들어가거나 혹은 사거나 지금 팔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는 게 맞지 않나.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여드렸으니까 본인들이 한번 각자 생각을 좀 잘 해봤으면 해야죠. 좋겠어요. 네. 그래서 물론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저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막 뭐 다 팔고 아래 사겠어 이런 판단보다 혹은 내가 지금 현금만 100%인데 나중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안 사.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담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매매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충분한 조정과 또 하락 추세가 반전되기도 했고요. 손익비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고지는 하단에 있는 자막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